수학 익힘책 30쪽 진분수의 곱셈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푼 뒤에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진분수의 곱셈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요. 그림을 통해서 진분수의 곱셈 알아봤고요. 그리고 단위분수로 쪼개서 몇 분의 1 이런 식으로 쪼개서 곱셈의 순서 위치를 바꿔서 이제 해결값을 알아보는 그런 방법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쉬웠던 방법, 어떤 방법이었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방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다시피 그림이 나오네요. 자, 그림을 보고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먼저 몇 분의 몇인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연한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을 의미하고요. 그걸 다시 쪼갰어요. 어떻게 쪼개고 있죠? 4등분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4등분으로 쪼갠 것 중에 한 조각이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쪼갠다고 봤을 때 총, 자, 12개 중에 하나, 자, 12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하죠. 그래서 3, 4, 12등분한 것 중에 한 조각이다 해서 1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5등분 했는데 그걸 다시 2등분 쪼갰으니까 총 몇 등분이에요? 5, 2, 10, 10등분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입니다. 역시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7, 3, 위에는 1, 2 이렇게 곱하면 되죠? 7, 3에 21, 자, 그 다음에 21분의 2입니다. 3번입니다. 자, 역시 그림이네요. 그림. 먼저 세로로 몇 등분 했나 봅시다. 자, 5등분 중에서 지금 3줄이에요. 그래서 5분의 3입니다. 이걸 다시 가로로 어떻게 쪼갰냐면 4등분 하고 있어요. 그러면 4등분 한 것 중에서 3개를 의미하니까 4분의 3이죠. 이 두 개를 겹치는 부분은 5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인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 뭐죠? 5등분하고 4등분 했으니까 이거 한 칸이 의미하는 거는 5, 4, 20등분한 거를 의미해요. 그러면 총 조각이 몇 개냐면 3개씩 3줄, 3, 3은 9, 9조각이 나와요. 20분의 9라는 소리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역시 분모끼리 분자끼리 하면 40분의 12가 나오는데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해야겠죠? 자, 뭘로 약분할 수 있나요? 4로 나눌 수 있네요. 그러면 자, 여기 몫이 10이고 위에는 4로 나누면 3이 나와요. 그러면 10분의 3이고요. 자, 이렇게 계산 다 한 다음에 약분 안 하고 중간에 약분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2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분모끼리 숫자를 곱하면 돼요. 2, 5, 10, 3, 1은 3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아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나누면 1, 2가 되고요. 역시 2, 5, 10, 3, 1은 3. 답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보다시피 그림을 봤더니 전체 1을 우선 4분의 1로 이렇게 연한 빨강색으로 쪼개고 나서 그걸 다시 이렇게 3분의 1로 이렇게 쪼갰죠. 그렇게 한 값, 이 값은 얼마인가요? 전체 1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게 12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2분의 1로 또 쪼갰어요. 자, 이렇게 2분의 1로 쪼갰어요. 그러면 자, 여기 빨강색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 24분의 1이 되겠죠. 6번 계산해 보세요.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라라는 그런 지침이 없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게 제일 쉽죠. 그러면 4분의 1, 4, 4, 16분의 3일은 3. 자, 세 번째 문제는 약분이 돼요. 약분을 할 때는 위에 있는 숫자들과 아래에 있는 숫자 중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으면 나누면 되거든요. 이때 서로 X자 방향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위아래랑 나눌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X자 모양으로 이렇게 3과 6을 나눌 수 있죠. 3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바로 위아래 2와 8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4가 되고 1이 됩니다. 또 이쪽 X자로도 나눠줄 수 있죠. 2로 나누면 1이고 2로 나누면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과 상관없이 위에 있는 숫자, 어떤 숫자든 숫자와 아래에 있는 숫자 중에 서로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으면 나눠주면 돼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숫자들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2분의 1과 1이 남았죠? 1. 위아래 남아있는 숫자들 곱해주면 돼요. 자, 이 문제도, 자, 4랑 9 나눌 게 없고 3이랑 5 나눌 게 없어요. 그럼 대각선에 보면 돼요. 자, 대각선에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죠? 이쪽 대각선 더 이상 나눌 게 없어요. 그러면 3, 5, 15분의 4, 1은 4, 15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가 3개여도 상관이 없어요. 분모끼리 분자끼리 이렇게 곱하는데 위아래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네요. 위에 분자가 5인데 5랑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분모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싹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4, 2, 8, 8, 6에 48, 그 다음에 위에는 5, 48분의 5가 됩니다. 자, 여기도 보다시피 3이랑 3 나눠지겠네요. 2랑 나눌 수 있는 애가 밑에 어떤 게 있나요? 네, 4가 있죠. 이렇게 나눠주고. 더 이상 없죠? 이제 그러면 밑에 싹 곱하면 10이고요. 위에는 1밖에 없으니까 1입니다. 10분의 1이 되네요. 자, 7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이제 알맞은 기호를 써놓을 건데요. 오른쪽 거 12분의 1이죠. 분자가 같을 때 얘는 3등분한 거고 1을 3등분한 거고 얘는 12등분한 거예요. 더 많이 쪼갤수록 더 작아졌겠죠? 왼쪽이 큽니다. 자, 요거는 6분의 1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그럼 같고요. 이쪽 거 약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약분을 하면 1, 2 그러면 10분의 1이고요. 자, 얘는 곱하면 15분의 2가 나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부동원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분모가 서로 다르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를 같게 통분해 줬었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통분을 해줄 거예요. 10과 15를 통분하려면 자, 기억이 나나요? 최소 공배수 뭐죠? 30으로 통분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가 3배 됐으니 분자도 3배, 30분의 3이고요. 얘는 30분의 분모가 2배 됐으니 분자도 2배, 2는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니 어디가 큰가요? 30분의 3, 30분의 4니까 분모가 같을 땐 분자끼리 비교하죠. 오른쪽이 큽니다. 자,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도 활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4, 6에 24분의 5. 얘도 6, 4, 24분의 5. 방향만 바뀌었던 문제였죠. 같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수카드 중 2장을 사용하여 분수의 곱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계산 결과값이 가장 작게 나오려면 자,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분수의 값은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어떤 숫자여야 돼요? 제일 큰 수, 많이 쪼갤수록 더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제일 큰 수를 넣으면 돼요. 제일 큰 수 9랑 8을 넣으면 되죠.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8을 앞에 두든 9를 앞에 두든 상관이 없어요. 8이랑 9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7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끈 10분의 7m의 5분의 2라는 소리는 2개 곱해주라는 소리죠. 매듭을 만드는데 사용한 끈의 길이 10분의 7의 5분의 2 이거 곱해주면 되죠. 약분할 수 있는 수 있나 보세요. 위에 있는 7이랑 약분할 수 있는 수가 분모에 아무것도 없고요. 2랑 나눌 수 있는 수는 아래 있네요. 2로 나누면 이렇게요. 그러면 25분의 7이 나오죠. 25분의 7m입니다. 10번 분수의 곱셈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든 후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6분의 5에 한 번 더 쪼개서 7분의 2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네요. 자, 문제 앞부분이 나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탕 중에서 6분의 5는 일단 막대 사탕인데요. 그 막대 사탕 중에서 7분의 2는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막대사탕 중에서 7분의 2는 뭐 딸기맛 막대사탕이다. 딸기맛 뭐 막대사탕이다. 이렇게 해주고, 자, 딸기맛 막대사탕은, 이 딸기맛 막대사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사탕수의 몇 분의 몇인가, 뭐 이렇게, 혹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중에 몇 분의 몇인지 어떻게 구하면 돼요? 6분의 5에 7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분의 5에 7분의 1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3, 7에 21분의 5가 나와요. 자, 딸기맛 막대사탕은 전체 중에서 21분의 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지혜는 어제 책 한 권에 3분의 1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읽고 난 나머지의 7분의 3을 읽었습니다. 자, 약간 이 문제는 약간 응용이 들어갔어요. 자, 어제 책 한 권에 한 권은 1이에요. 1. 이 중에 3분의 1을 읽었어요. 그런데 읽은 부분의 7분의 3이 아니라 읽고 난 나머지 안 읽은 부분이에요. 여기는 안 읽은 부분. 안 읽은 부분의 7분의 3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읽은 부분은 전체 1에서 3분의 1을 뺀 거겠죠. 그럼 얼마 남았겠어요? 3분의 2가 안 읽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안 읽은 부분의 7분의 3이 오늘 읽은 양이에요. 책 전체의 양. 그럼 얼마인가요? 7분의 2입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이 210쪽이었다면 오늘 읽은 양은 210쪽의 7분의 2니까 얼마예요? 자, 나누면 30에 2를 곱하면 60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의 응용이 들어갔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진분수의 곱셈,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방법을 활용한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 방법이 제대로 되면 그 다음 분수의 곱셈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도록 하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